안녕하세요. 덕이쌤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웹크롤링 텔레그램 봇 만들기 두 번째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해보려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 현황을 알려주는, 그래서 국내 발생이 몇 명인지, 해외 발생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러한 통합자 수가 몇 명인지 알려주는 텔레그램 봇 알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py라고 파일명 만들었는데요. 파일명은 만들고 싶은 파일명으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라이브러리부터 받아오겠습니다. 전에 사용한 것처럼 import 텔레그램 사용할 거기 때문에 텔레그램을 받아오시고요. 그 다음에 from bs4를 사용할 거잖아요. 이 중에 bs4 중에 식은 죽 먹기, beautiful 숲, 아름다운 숲을 받아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request, 위에 있는 request는 HTML 파일을 가져오죠. 가져오는 라이브러리고요. 그 다음에 beautiful 숲은 HTML을 분석해주죠. 분석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두 개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request를 이용해서 HTML 파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req라는 request의 약자를 사용해서 이 변수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req를 넣고요. 그 다음에 request 하고 해서 주소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어떤 주소를 사용하려고 하냐면요.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대해서 안내해주는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이트는 간단하게 구글에서 코로나 검색을 하면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색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이 사이트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 나와 있는 일일 확진자에서 국내 발생 명수와 해외 유입 명수를 가져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주소를 넣어 볼게요. 자, 이 주소를 넣으면은 여기 있는 HTML이 받아지고요. 자, 잘 받아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EQ로 테스트 해보면요. 자, 리스폰스 200이 떴기 때문에 파일을 받아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면은 req.text를 이용하면은 내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저희가 beautiful soup, BS4를 이용해서 beautiful soup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넣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분석하기 쉽게 바꿔보겠습니다. beautiful soup의 약자로 변수명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beautiful soup를 불러서 분석을 진행할 건데, 분석하는 내용은 방금 보았던 이 텍스트를 분석해 볼 거기 때문에 분석하는 내용부터 입력을 해주고요. 이 분석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나는 어떤 방법을 분석할지 넣어주면 좋은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게 html.parser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자열이기 때문에 스펠링을 잘 넣어 주셔야 됩니다. 틀리면은 분석이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어떤 내용을 분석하는 걸 파싱한다고 해요. 그래서 파싱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html.parser를 불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용을 하나씩 넣어볼게요. 잘 됐는지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스프를 통해서 내용을 볼 건데, 위에 내용은 중복되니까 이렇게 분석 처리한 다음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럼 위에 방금 보았던 이 텍스트랑
달리 앞에 붙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보기 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가진 것을 잘 분석되기 쉽게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이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통해 보는 것보다는 크롬의 개발자 모드로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서 크롬에서 F12를 눌러주면요. 이렇게 개발자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 516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눌러보시면은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가 두 개가 있네요. 눌러보시면은 국내 발생 5일 그 다음에 516 숫자가 여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유입 24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리스트로 묶여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를 불러오면 좋겠는데 리스트는 불러오는 특성이 없어요. 특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성을 맞게 찾아보면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걸로 한번 불러볼까요? 여기를 불러보면요. 이 전체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리스트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온 다음에 1번으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2번으로 불러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iv 클래스 live num today new라고 되어 있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불러오고 1차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2차로 리스트를 불러오는 걸 해볼게요. 이 데이터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이 div는 혹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는 중복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div를 가져오면 된다는 걸 일단 염두에 두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리스트가 두 가지잖아요. 리스트가 두 가지다. 우리가 불러오려고 하는 이 스팬 태그에도 클래스가 있는데 요 516과 24를 불러오면 되겠구나. 두 가지를 불러오니까 이 변수를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두 개의 변수로 불러오면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반영해서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이름을 정해줄게요. 하나는 국내, 하나는 해외라는 변수명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숲에서 저희는 먼저 찾아볼 거예요. find 해볼 거예요. 뭘 find 하냐? 아까 여기 봤을 때 div 태그였어요. div 디비전 나눠주는 div 태그에서 클래스가 이거임을 찾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실 게 있어요. 클래스라는 거는 파이썬 내에서도 클래스가 사용이 돼요. 클래스란 말이 중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오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안 나도록 이제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번 일단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보신 다음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불러올 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C 한 상태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좋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렇지만 이 클래스라는 게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언더바를 추가해줘요. 그래서 색깔 달라졌죠, 지금? 이런 식으로 변수로 만들어서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 차이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클래스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파이썬의 클래스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변수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find를 해서 찾았어요. 지난번에 할 때는 find 한 걸 넣고 또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하려고 해요. 한 번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트를 불러오는 부분들을 추가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리스트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리스트를 불러오게 되면은 스팸 2개가 들어오고 번거로워요. 어차피 저희가 불러오려고 하는 건 리스트가 아니라 리스트 속에 있는 이 스팸 태그에 있는 요 516이잖아요. 516이잖아요. 요것을 불러오려고 해요. 이 2가지만. 이 데이터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스팸 태그 안에 클래스 속성이 데이터인 거는 이 2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find all에 찾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을 건데, 추가로 찾는 방법은 여기에 썸을 붙이면 됩니다. 추가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find all 해줄게요. find all 해주고, 자, find all 해서 여기에 스팸 태그를 찾을 거예요. 근데 스팸 태그의 클래스를 저희가 지정을 찾을 건데요. 이 클래스는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찾을 건데요. 아까랑 동일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색깔이 클래스의 색깔인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변수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언더바로 변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찾으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제가 찾는 게 2개였죠. 국내의 인원수는 국내라는 변수에 들어가고 해외의 인원수는 해외 변수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갔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프린트 국내랑 해외를 한번 해볼게요. 잘 들어갔는지. 이거를 주석했어야 되는데 주석 안 했더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네요.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스팸 태그들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스팸 태그가 필요가 없잖아요. 이 중에 텍스트, 여기도 텍스트. 그래서 국내와 해외의 인원수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려는 거 다 했네요, 이제. 국내와 해외의 기본적인 것들은 다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인원수를 구해야 되겠죠? 전체 인원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미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해주면 되잖아요. 더해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합계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국내점 텍스트랑 해외점 텍스트를 더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더하면 문자와 문자가 더해지는 거라서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트로 묶어줄게요. 정수로 묶어주면 숫자가 변하거든요. 이 문자가 숫자를 변신하게 돼요. 그래서 숫자와 숫자를 더하도록 만들어주면 자, 프린트 합계 해주시면요. 이런 식으로 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로 하는 멘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국내 발생이 뭔지 알려주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국내 발생은 자, 국내점 텍스트라고 해주고요. 그러면은 국내 발생이 얼마라고 등장하겠죠? 근데 이제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불바꿈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불바꿈을 해주는 명령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외 발생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해서 자, 해외점 텍스트를 해주면은 해외 값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자, 또 여기에 역/n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합계를 한번 해줄게요. 합계 더하기 합계 이렇게 해주면은 합계가 잘 등장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요 위에 거는 주석 처리해주고 여기는 프린트 코로나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이 문제가 발생했군요. 여기 합계라는 부분이요. 합계가 지금 보면은 저희가 더한 거잖아요. 숫자예요. 합계는 저희가 정수형이거든요. 정수형을 바로 쓰면 문제가 생겨요. 이거는 다시 문자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str로 묶어주면 문자가 됩니다. 이러면은 문제없이 동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국내 발생 516명, 그 다음에 해외 발생 24명, 합계가 540명 이렇게 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내용을 넣으셔가지고 만드시면은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에 텔레그램 했던 것처럼 텔레그램에서 나의 아이디에 발송을 시키면은 그때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GitHub 액션을 통해서 내일 아침에 나한테 현재 코로나 상황을 나에게 알려주는 텔레그램 봇도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내용들은 전에 봤던 두 번째, 세 번째 영상을 통해서 참고해서 넣으시면 될 거예요. 간단하게 발송하는 내용을 이 코로나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